아웃소싱이란 이건 누가 봐도 개념이잖아.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의 목적, 기업 내의 일부 부서나 업무를 외부의 전문가나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테니까 니들은 그것 좀 대신해 줄래? 돈 줄게.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선 예를 들면 대기업이야. 인사과에서 하는 일 딴 데 줄 수 있어? 그건 못 줘. 이렇게. 아웃소싱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핵심 역량이 뭔지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산업 중요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저거 아웃소싱을 줄까 말까 고려해야 할 상황 1번, 2번. 핵심 역량이란 단어 뜻이죠.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하지 못하는 그 기업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 그러니까 이건 남 주면 안 되지. 산업 중요도는 또 네모. 아웃소싱을 시행하려는 분야가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인가를 의미합니다. 어떤 분야가 기업의 핵심이면서 산업 중요도가 높으면 기업은 해당 분야를 자체적으로 수용하며 기업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거는 남한테 넘기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기밀이라도 새어나가면 어떡할 거야. 남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업의 핵심 역량이지만 산업 중요도가 낮으면 해당 분야를 분사시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좋다. 핵심 역량은 아니지만 산업 중요도가 높으면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관계 유지하고 이익을 추구한다. 아웃소싱은 어떤 분야가 그러네. 핵심 역량이 아니면서 산업 중요도가 낮은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아웃소싱은 언제 한대? 이때 한대. 우리 회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디든 할 수 있어. 산업 중요도가 낮아. 그러니까 남한테 시킬 수가 있어. 하지만 근본적인 건 그거지. 싼 값에 시킬 수 있어. 아웃소싱은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그렇대요.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은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는데, 아웃소싱을 주기 위해선 핵심 역량, 산업 중요도, 그 다음에 비용,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 고려사항이 사실은 세 개였어. 내부 제조와 아웃소싱 중 어느 쪽이 비용 면에서 우위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는 아웃소싱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꼬불꼬불 밑줄이지. 아웃소싱이 밑줄이니까.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합니다. 고정비는 또 단어들. 제품의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면 뭐 있어? 월세. 그 다음에 돈 빌렸어? 이자. 이런 것들. 변동비는 생산의 제품의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자동차 회사야. 그러면 어떻게? 많이 팔릴수록 철판 많이 사와야 되잖아. 어.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의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아웃소싱을 하면 고정비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급자 탐색 비용, 계약 비용, 구매 비용 등이 지출이 됩니다. 기업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을 C, 수량을 Q라고 할 때 내부 제조를 하는 경우는 변동비의 제품의 수량을 곱한 것, 고정 비용 등의 총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또 꼴의 수학 공식이라고 저는 그냥 쓸 거예요. 총 비용은
생산되는 총 비용은 생산되는 비용 C 곱하기 제품에 필요한 수량 Q 더하기 고정비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C 곱하기 Q 다시 쓸 거야. 뭐? 변동비. 총 비용은 변동비 더하기 고정비. 아, 이거 써먹을 문제 있으면 너무 좋겠다. 있어요.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의 한 개당 구매 가격 P에 Q를 곱한 만큼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웃소싱 시의 총 비용은 뭐? P 곱하기 Q 이러고 그냥 끝이야.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거네. 내부 제조 시. 죄송해요. 제가 정신 놓고 있었죠. 얘네들이 이렇게 밑으로 오면은 너무 좋은데 나만 너무 편하게 쓰고 있나? 이렇게 뭐 그냥 옆에 써놓은 거 그냥 이렇게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쓰시라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세심했어야 하는데요. 자, 이제 또 살펴봅시다. 그림은 기업이 제품을 내부에서 제조할 때 아웃소싱에 맡길 때 비용의 차이가 보입니다. 내부 제조 시 총 비용 그래프가 아웃소싱의 총 비용보다 더 위에서 시작하는 거. 여기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정비 때문입니다. 물건 1도 만들지 않아도 고정비는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공장 돌아가기 전에도 이미 이자는 나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어떻게 해요? 여기 요 지점까지는 이게 더 싸게 먹히잖아.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할까? 100개까지 만들 때에는 어떻게 이게 더 싸. 그러니까 아웃소싱 하는 게 괜찮아. 근데 100개 이상 만들면 어떻게 이게 더 싸게 먹혀? 그러면 100개 이상 넘기면 내부 제조 시의 총 비용을 고려해서 내부 제조하면 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때랑 뭐 비교해? 비용 비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여기 봐. 고려해야 할 상황 비용. 비용을 어떻게 고려하는데요? 알려주는 것 뿐이지. 계속 봅시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끝. 여기 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다야. 여기까지는 아웃소싱 줘. 여기 이후로는 내부 생산해. 이렇게. A 읽었으니까 뒤로 이제 넘어가서 A에 관련된 거 문제 풀러 가야지. 2번 문제죠. 네,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생산 수량에 따라 고정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그게 고정비인가? 탈락, 변동비죠. 기업이 아웃소싱 하는 경우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변동비만 외부 업체에 떠넘기는 겁니까? 아니지. 떠넘길 거야. 뭐 떠넘길 거야? 변동비랑 고정비 다 떠넘겨야지. 그리고 내가 돈 주면 되는 건데 묶어서. 2번 탈락. 기업이 내부 제조할 때 다른 비용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고정비만 늘어난다면 Q 다시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은 옆으로 다시 와서 앞에 그래프 잠깐 보러 갈까요? 뭐라고? 고정비만 증가한다면?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 고정비, 여기가 고정비니까? 그러면 대충 선 하나 그어? 어떻게? 이렇게 그어? 그러면은 요 지점이잖아요. 요렇게 요 지점. 그러네. 옛날에는 고정비가 요때에는 100개만 넘기면 우리가 하는 게 유리했는데 이게 고정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한 150개는 만들어야지 유리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 그러니까 2번에 3번 오케이 맞는 얘기. 정답은 3번.
풀다가 진짜 자신 있으면 밑에 거 안 보셔도 되죠? 기업이 아웃소싱 할 때의 총 비용은 아웃소싱 할 때 총 비용은 뭐였지? P 곱하기 Q 아니었나? 수량 곱하기 가격이었을 텐데 써볼까? 폼나게 P 곱하기 Q라고 제품의 구매 수량에 의해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웃기네. 수량과 가격에 따라 달라지지. 달라. 내부 제조할 때의 비용이 원점보다 더 높은 데서 시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정비가 있으니까. 내부 재료할 때 수량이 많아질수록 아니라니까. 수량이 많아지는 거랑 고정비는 상관이 없어. 우리 공장에서 100개를 만들던 1000개를 만들던 은행 이자는 똑같아. 그래서 5번 탈락, 정답은 3번.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마저 읽으러 갈게요.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산비를 낮추려는 경우 OEM을 하게 됩니다. 그냥 조금 폼나게 할까? 이렇게 해야지. 생산비 낮추려면 OEM.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정하고 아웃소싱 받는 외부 업체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제품 제조 완성 납품 정해진 지침에 따라 주문자의 요구 사항을 따를 뿐 독자적인 권리나 지적 소유권 없어. 완성된 제품은 실제 생산한 외주 업체가 아니라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시장에 출시된다. 그러니까 저기 말레이시아에서의 만든 신발도 나이키라고 나오는 거지. OEM을 활용하면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비, 마케팅에만 집중. 생산 관련 시설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장 안 만들어도 돼. 비용과 노동력 절감할 수 있다. 타국의 OEM을 맡기는 경우 직접 외국에 진출해서보다 공장 설립 비용, 물류 비용 등을 줄일 수가 있고 값싼 노동력 활용하는 게 가능해. 외주 업체는 딴 거 신경 쓰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해. 지속적인 경험으로 기술력 향상시켜 경쟁력 높이는 것도 강화돼. 옛날에는 어떻게 그냥 진짜 단순한 슬리퍼만 만들던 회사인데 저 이번에 한번 맡겨주세요 해가지고 운동화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체 기술 개발해가지고 니네보다 더 좋은 신발 만들 수도 있지. 하지만 주문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이나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외주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아. 주문 받은 것만 생산하다 보면 자신들의 사업을 키우기가 어려워.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서 외주업체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조 경쟁력을 갖게 되면 아웃소싱의 형태가 달라. 주문자가 모든 지침을 다 정하지 않고 개괄적인 지침. 그러니까 요거 충격 흡수 소재는 요걸로 하고 디자인은 그냥 크게 이러한 형태로 해서 그냥 운동화 해가지고 만들어 오세요 이거야. 더 티셔츠로 할까? 여름 느낌 나는 티셔츠 만들어 오세요. 이럴 수 있지. 여름 느낌 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거지. 어디가 있어? 외주업체가 이에 따라 상세 설계 완성하고 필요하면 주문자가 지시한 설계나 규격까지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ODM이라고 하고요. 외주업체의 생산 관련 권한과 자유도가 높아. 지적재산권 공유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거기에 상표는 나이키라고 붙여서 나가야 돼. 주문자는 제품 생산에 대한 모든 지침을 완전히 완성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티셔츠 좀 만들어 주세요. 2만 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전문성을 활용할 수가 있어. 하지만 외주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업체로 변경하기 어려워.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어. 생산 과정의 세부 결제를 절차를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 줄이는 게 가능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대신에 OEM보다 높은 기술이 필요해 다른 외주 업체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번 먼저 하고 나머지 문제 풀러 가셔야 되죠. 3 나라면 3, 4, 1 요 순서로 가려고 3, 4, 1 요 순서로 가려고 시간 넉넉하게 드려볼게요. 3분 30초 시작. 1번 확인할게요. 전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정답 5번. 기업이 아웃소싱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상황. 아까 고려해야 할 상황은 1, 2, 3이 있었죠. 제품에 드는 원가 따지면 비용이니까 이거는 3번이야. 게다가 비용은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뭐였어? 이것이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었는가? 이것이 산업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요거 두 개를 고려하는 거지. 원가는 그 다음 문제야. 그래서 정답 5번. 2번 문제 아까 확인했고요. 3번에서도 뭐 나쁘지가 않죠. 3번 요 정도는 빠르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맞는 거는 몇 번? 4번. 틀린 거니까 고치고 가자. OEM 활용하는 경우 ODM보다 제품 설계 비용 더 적다. 아니야. OEM은 다 해서 떠먹여 줘야 돼. 그러니까 탈락. 주문자가 기억이 아니라 니은을 활용한다면 제품의 원가를 따져보는 가격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럴 리가요. 원가 따져보는 거는 둘 다 원가 따져야지. 비용 곱하기 개수니까 탈락. 기억이나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 제품 개발 설계에만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다? 개발하고 설계는 기억이 하지 니은은 그냥 크게 얘기해 주잖아요. 탈락. 주문자가 제품 생산의 형태를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경하면 외주업체는 생산한 제품에 자신이 원하는 상표명 붙이는 게 가능하다? 아니야. ODM 가도 나이키라고 붙여서 나와야 돼. 그래서 4번 틀려. 뒤에 4번 문제는 상황은 이해하셨나? A와 B는 처음 계약 맺고 B의 구두를 제조하기로 했습니다. B가 A에게 만들어 달라 했지. 제조 능력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조에만 집중을 하고 디자인은 B에서 회사했습니다. 이거 OEM. 구두 제조 역량이 높아진 A 회사가 컸네 2년 후 다시 계약 맺을 때 생산 과정 전체를 담당하기로 했다. ODM으로 바뀌었어. B는 구두 이외의 가방시계, 액세서리, 다른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아웃소싱에 맡기고 각각의 다른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B는 홍보 및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 B는 C하고도 계약했고 D, E하고도 계약을 했는데 전부 다 뭐야? 홍보 및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ODM이야. 전부 다 ODM이야. 이거지. 그래서 누구 4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예요. 정답 몇 번? 5번. 5번 볼까? B는 24년 현재 아웃소싱을 맡긴 회사들 전부 다 뭐 줬어? ODM 줬지. 생산 과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설계에 관한 세부 지침 완성, 세부 지침 완성하는 건 OEM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5번 틀리죠. 됐을까? 일단 정지.